산재가 될까요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통상적인 근로시간도 아니고 또 과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아침 7시 반에 골프장에서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하셔서 승인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고다운 노무사님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더보상 경기의정부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다운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뇌심혈관계 질환, 즉 쉽게 과로산재라고 얘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좀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건은 평일 아침 경기도 수제의 골프장에서 발생했는데요. 재해자분께서는 고객사의 미팅을 마치고 골프 접대를 대기하시던 중에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사건만 단순히 봤을 때는 업무 외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골프 상대가 고객사 회장님이셨고 실제로는 전날 밤에도 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주장했습니다.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접대 업무가 있었는데 이건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재해자분의 그런 접대 업무 같은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지침상 맞습니다. 그런데 재해자분께서는 직급상 근로시간 산정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성을 살려서 재해자의 과로를 주장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해자분의 근로시간 산정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재해자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접대 업무도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 재해자분의 동료 근로자 그리고 주요 고객사에 연락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확인서 작성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면 노무사님 두 번째로 좀 실행하신 전략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러한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재해자분이 이용하신 대리운전 이용 내역,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또 컴퓨터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료들은 재해자분께서 직접 가지고 계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 측이나 대리운전 회사 또는 카드사 등의 연락을 통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카드사랑 고객사, 대리운전 기록 이런 걸 좀 확보하셨는데 사실 대리인으로서 그런 거를 발급받기는 또 망인이시다 보니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그런 것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나요? 사실 쉽게 주시진 않죠. 저희가 그 회사에 연락을 하는 것들도 대리인 입장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 노무사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자료들을 쉽게 주시진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산재를 신청했고 또 저희가 그 산재 대리인으로 이런 자료를 요청드린다는 것을 공문이나 또는 지속적인 연락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러한 자료들을 결국에는 확보해냈습니다. 좀 일반적인 입증 외에도 되게 좀 대리인으로서 하는데 업무에 애로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노무사님 세 번째로 좀 특이할 만한 사건의 중점 사항이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업무 부담이 컸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 회사 측의 내부 자료인 조직도나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망인의 유족분들의 그런 생활 관계 또는 앞으로의 생활상의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재해자분께서 성과 압박이 상당하였고 또 평가 기준이 겹친 시점이었다는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재해자분의 대리 이용 내역 그리고 10년치 건강검진 내역을 저희가 모두 확인을 해서 재해자분께서는 원래 개인적인 음주력이 없으셨는데 승진 시점과 겹쳐서 재해자분의 업무상 과음이 잦아졌다는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자분께서 관할하시던 지점의 수나 그 지점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수가 상당했는데요. 이런 것들의 분석을 통해서 재해자분께서 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았던 것도 저희가 추가로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무사님의 논리라든지 쟁점을 파악하는 점이 굉장히 탄탄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전략들을 설계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더보상에서 수많은 사례들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저희 더보상에서는 비슷한 조건 또는 유사한 사례를 가진 수많은 사건들을 행했는데요. 어떠한 전략을 펼치면 좋을지
또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분석해서 사건을 승인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할 요소들을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분들께서 이런 업무 처리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좀 낯설고 또 공단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대리인이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역할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사실 재해자분들은 저희가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결과만을 통보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무사님도 아시다시피 공단에서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 요청이나 또 보완 자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는데요. 저도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단순히 서류 접수 이외에도 대리인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공단이 산재로 승인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3가지가 받아들여진 건데요. 첫 번째는 근로시간 산정의 특수성이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그러한 근로시간을 입증한 자료들이 전부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업무 부담이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무 시간이 공단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산재로 승인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노무사님의 진념과 끈기가 또 승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아 계신 유족분들께서는 어떤 보상을 계속 받게 되실지가 좀 궁금한데요. 유족분들은 재해자분의 사망 시점부터 산재 승인 결정 시까지 유족연금의 소급분과 장례비 약 7천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받으셨고요. 이후 매달 450만 원가량의 유족연금을 평생 수령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산재 승인이 결정됐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 수급 절차나 재해자분이 살아계실 때의 평균 임금 산정, 이러한 모든 절차들이 사실 남아있는데요. 저희 노무법인 더보상은 산재 승인 결정이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이후 절차까지 모두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근무 시간도 아니고 과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골프 접대였지만 결국 산재를 승인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활동이 실제 업무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더보상에서는 이런 어려운 사건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고 승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남겨진 유족의 생계를 위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 노무법인 더보상이 끝까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